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아마도 지쳤을 겁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쉬어도 불안한 나날들. 아무리 애써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그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그것은 무엇인가? 번아웃은 단지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낸 이들에게 오는 마음의 탈진입니다. 50대, 60대인 당신이라면 더욱 이해하실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이제 뭘 해야 하지? 자녀들은 독립했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상황.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이 갑자기 멈추니 마치 달리던 기차가 급정거한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신을 책망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50대, 60대의 특별한 번아웃. 젊은 세대의 번아웃과 중장년층의 번아웃은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뭘 할까? 라고 고민하지만 우리 세대는 지금까지 뭘 했나? 라고 되돌아봅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월요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바빠서 몰랐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무서웠어요. 또 다른 예로 막내 자녀가 결혼한 방 여사님의 경우 30년간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집이 조용해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정작 나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나? 젊은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나?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동양 철학이 전해주는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노자와 장자, 이 두 현자의 철학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의 사상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지혜 노자의 무의자연.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지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 물은 흐르고 비우고 고요히 기다립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며 때를 기다립니다. 물의 지혜, 한번 상상해보세요. 산속의 계곡물을 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급할 때는 빠르게, 평지에서는 천천히. 물은 절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엔 바위와 부딪혀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물처럼 살 때가 되었습니다. 무의의 참뜻. 노자는 무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의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년 퇴직한 최 과장님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바쁘게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등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건 여전히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자연의 삶은 다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쉽니다. 억지로 활동적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겨울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멈추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봄에 새싹을 트우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쉽니다. 겨울 나무를 보고 왜 잎이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니까요. 지금은 당신의 겨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여름처럼 봄처럼 행동하려 하지 마세요. 인생의 사계절,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20대, 30대는 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 30대, 40대는 여름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시기. 40대, 50대는 가을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 그리고 50대, 60대부터는 겨울이 시작됩니다. 겨울은 휴식의 계절입니다. 지난 계절들을 정리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기입니다. 이때 억지로 여름처럼 뛰어다니려 하면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움직임이 많을수록 중심은 흔들린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균형은 가만히 있을 때 되찾아집니다. 두 번째, 지혜 장자의 소유유. 장자가 말하는 자유의 철학, 소유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바람 따라 흘러가는 새처럼 사는 것이다. 소요유란 걱정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떠도는 삶을 말합니다. 붕새의 이야기. 장자는 큰 새 붕팡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는 크기가 수천 리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덮고 바람을 타고 구름 위로 날아올라 수천 리를 납니다. 어느 날 붕새가 하늘 높이 날고 있는데 땅 위에 작은 참새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 큰 새는 뭐하러 저렇게 높이 날아? 우리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면 되는데. 붕새는 작은 참새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 큰 새의 자유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변에도 참새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지. 왜 이것저것 해? 우리 나이엔 건강관리나 잘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각자의 크기와 속도가 다를 뿐 모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60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해?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실에 나가서 조용히 붓을 듭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좋아서. 그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 나이엔 이렇게 살아야 해. 손주들이나 잘 봐주면 되지. 건강관리가 최우선이야.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세상 기준을 거절하라. 지금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이제는 그 모든 기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수가 큰 나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크고 울퉁불퉁해서 쓸모가 없어. 그날 밤 목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나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못생기고 쓸모없게 자랐다. 만약 내가 곱고 아름다웠다면 진작에 베어져서 집의 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쓸모없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음이야말로 진정한 쓸모다. 남들처럼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머무는 당신에게도 존재의 가치는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지혜. 왜 쉬는데 죄책감을 느낄까? 현대 사회는 쉼조차 생산성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쉴 땐 제대로 쉬어야지. 쉬더라도 책 한 권은 읽어야지. 운동이라도 해야지. 그건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입니다. 생산성의 함정. 퇴직한 이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고민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노자와 장자는 말합니다. 진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고 멈추면 멈추는 무의의 삶, 자연의 삶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벤치에 앉아서 그냥 하늘을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저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지금 가장 철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멍 때리기의 철학. 요즘 젊은 사람들이 멍 때리기를 유행시켰지만 실제로는 우리 세대가 더 잘 압니다. 젊은 시절엔 바빠서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장자는 이를 좌망이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쉼입니다. 네 번째, 지혜. 번아웃은 노력의 증거. 번아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무기력함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우리 세대는 특별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부모님 밑에서 자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체화했습니다. IMF도 겪고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야 한다며 살아왔습니다. 자녀 교육비로, 부모님 병원비로 내 것은 늘 나중에 미뤄왔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눈이 녹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도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 애들 키울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집이 조용해지니까 갑자기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억울하고, 화나고, 동시에 허전하고,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노자도, 장자도 말합니다. 억지로 살지 마라. 그저 나라는 존재로 돌아오라고. 지금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해냈구나.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태어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뭐를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냥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창밖을 보고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처음으로 그냥 나 자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멈춘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인생 후반전의 자유. 50대, 60대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축적에서 향유로, 전반전은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식을, 경험을, 돈을,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제 후반전은 향유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쌓은 것들을 음미하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축적의 마음가짐으로 삽니다. 더 배워야지, 더 모아야지, 더 해야지. 노자는 말합니다. 이미 충분하다. 젊을 때는 빨리빨리 살았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집 사고. 이제는 천천히 살 때입니다. 한 잔의 차를 우리는 시간, 한 권의 책을 음미하는 시간, 한 송이 꽃을 바라보는 시간, 속도보다는 깊이입니다. 성취에서 존재로, 지금까지는 뭔가를 성취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손자를 보며 미소 짓는 것,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 모두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의 계절을 받아들이는 삶. 인생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50대, 60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늦가을은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가장 고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하기도 합니다.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서글픔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하나둘 떠납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상실도 자연의 일부라고.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겨울 준비는 단순히 추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덜 의존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 것. 노자의 말처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일곱 번째 지혜 새로운 시작의 용기. 번아웃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5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시를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퇴직 후 우연히 시집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구나. 그래서 직접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던 삶의 깊이를 이제 알겠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런 말에 굴복하지 마세요. 장자는 말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 없다. 60세에 등산을 시작해도 되고 70세에 그림을 배워도 되고 8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어?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해만 해도, 한 달만 해도 그 경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 관계의 재정립.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각종 친목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이 단박하다. 진짜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만나면 편안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자는 말합니다. 홀로 서는 자가 가장 강하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당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가족 관계도 새롭게 정립됩니다. 더 이상 돌봐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어른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는 간섭하는 부모가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어른이 되어보세요. 9번째, 지혜. 몸과 마음의 조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 못하고,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고, 예전만큼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들어라. 몸이 쉬라고 하면 쉬고, 몸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라고. 억지로 젊은 시절처럼 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몸과 협력하라고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시켰어요. 밤을 새워도 괜찮고 술을 마셔도 괜찮고. 하지만 지금은 몸이 선생님이에요. 아프면 쉬라는 신호고, 피곤하면 잠을 자라는 신호예요. 몸의 말을 듣고 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우울하고 어떤 날은 밝습니다. 어떤 날은 의욕이 넘치고 어떤 날은 무기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날씨도 바뀌는 것이 자연이다. 억지로 항상 긍정적이려 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내고, 무기력할 때는 무기력해도 됩니다. 10번째, 지혜. 죽음과 화해하기.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장자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친구가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장자가 답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없던 상태에서 태어났고 이제 다시 없던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꽃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왜 슬퍼해야 합니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한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햇살,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중합니다. 죽음 준비가 아닌 삶 준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산다. 11번째, 지혜의 전수.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조국, 산업화의 물결, 민주화의 과정, IMF의 시련, 코로나의 팬데믹,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정보는 많지만 경험은 부족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보는 부족하지만 경험은 풍부합니다. 이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꼭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젊은 직장인에게 주는 조언, 동네 후배에게 건네는 격려, 모두가 지혜의 전수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급하지 않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꼭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 모든 것이 후배들에게는 배움입니다. 12번째, 지혜. 감사의 철학.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즐거웠던 시간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모든 경험은 선생이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프고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마지막, 지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노자도 장자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멈췄지만 그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쉼표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성취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인간다운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완벽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더 아름답다. 이제는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도 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았어.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도 무사히 버텨준 당신에게 노자와 장자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모든 것을 살려낸다. 흘러가라. 너는 이미 충분하니까 이제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아도 됩니다. 노자와 장자는 그 삶을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말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 있고 당신의 쉼도 의미 있습니다. 오늘도 애쓴 당신에게 느낌 한 조각이 고요한 위로 한 조각을 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편안히 쉬어가세요. 감사합니다.